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10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채널을 개설해서 그 방을 운영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구독자 수가 167명이 됐고요. 제 영상 누적 조회수가 그래도 4,500회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 만에 뭐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개설하고 1년이 지나도 그 100명도 안 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좀 더 나중에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면은 좀 더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는 채널 운영자들은 내 채널에 대해 가지고 분석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자가 시청하신 비율보다 구독을 안 누르시고 시청하는 비율이 아직도 많이 높거든요. 좀 구독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좀 구독 무료니까 구독 좀 누르시고서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유용한 그런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시황 분석을 할 때 오늘은 좀 약하게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제 밤에 보니까 나스닥이 상당히 한 2% 정도 나스닥 선물이 2%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출발은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음봉으로 끝났죠. 예, 여기가 3월 25일. 예, 아침에 이렇게 나스닥 경향으로 높게 출발을 했지만 좀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약간의 반등도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래도 큰 하락은 없이 잘 마무리가 됐죠. 천만 다행이에요. 오늘 중국장을 보면은 이게 네, 차이나 50 이게 일봉인데 오늘 음봉을 1.79% 예, 음봉을 냈죠. 예, 분봉으로 한번 보죠. 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예, 많이 내려간 거죠.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하루에 뭐 거의 2% 가까이 내려갔다는 건 좀 하락폭이 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 홍콩 지수도 한번 보죠. 홍콩 항생지수 항생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는 새벽 4시고 예, 여기가 10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하락의 하락을 여기 점심시간 잠깐 쉬었고요. 다시 점심 먹고 또 하락을 그렇게 했거든요. 1.87%. 저희 나라 주식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한 거예요. 매매 현황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5,500억, 기관도 1,200억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6,6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지탱을 해줬죠. 코스닥에서는 뭐 좀 미세했고요. 매수 매도가 미세했고 선물에서 역시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쳤어요. 기관들이 다행히 매수를 좀 해줬는데 옵션도 이제 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데 이 외국인들은 16억을 갖고 풋옵션은 그나마 풋옵션을 매도로 미세하나마 매도 1억이 있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하락시키고 더 이상 하락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죠. 풋옵션 하나만 이렇게 볼 때는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하락의 힘이 셌던 그러한 시장입니다. 미결제 증감이
오늘은 플러스 817이죠. 이것도 미세합니다. 어제는 미세하게 마이너스였죠. 어제는 서로 간에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던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플러스라는 얘기는 신규 포지션을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숫자는 미세합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신규라 그러면은 하방 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매도 포지션을 신규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증가 숫자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좀 미결제 증감이 좀 플러스가 많으면서 오늘 하락이 좀 크겠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이 취한 포지션을 좀 버려나갔죠. 버려나가면서 그 숫자를 좀 줄여줘 가지고 미결제 증감의 폭도 미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강하게 충돌한 외국인이 2천억, 외국인이 2천억 매도, 기관이 2천억 매수 이렇게 됐지만 강한 충돌은 아니다. 비교적 서로가 탐색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율을 보면은 환율은 분봉 15분봉입니다. 계속 어제부터 해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로 인한 변동은 크지가 않다. 환율의 변화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음봉을 이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2650에서 2750 사이, 2780 사이 요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중간에서 좀 위쪽에 올라오니까 약간 또 조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지금 현물에서도 5천억, 선물에서 2천억, 어제도 선물과 선물에서 각각 매도를 했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함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진입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보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여기 21, 2평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2690선, 2700선. 그러면 그때 가서 주식을 사고 싶은 분은 그때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홍콩과 중국이 왜 내려갔는지 한번 뉴스를 잠깐 보죠. 여기 홍콩 증시 보면은 우크라이나 미중 대립 등 우려 속에서 하락을 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가 좀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해서 저렇게 많이 빠졌다는 뉴스는 조금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요 뒤에서 미중 대립 이거보다는 우크라이나 정세학과 미중 대립보다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이제 중국 쪽 뉴스 보죠. 이제 중증시 미중 대립 우려의 속락 마감. 중국 아까 뭐 보셨지만 많이 하락했죠. 중국도. 여기도 보면 중국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회계 감사 요건은 제가 며칠 전에 시황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회사들이 회계 감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미국에서 퇴출하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 뭐 그런 건데 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반영을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그 얘기를 이렇게 올리네요. 제 생각은 지금 중국 쪽에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등 그렇게 막 몇십만 명 그런 식이 아닌데 하루에 몇천 명 발생하는 정도지만 워낙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동네별로 시 전체를 이렇게 폐쇄를 하기보다는 동네별로 폐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뉴스상으로는 뭐 시 전체를 폐쇄한 게 아니지만 각 동네별로 폐쇄를 하면은 전체가 시 전체가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잠시 뭐 2, 3일 폐쇄했다 하루 풀어졌다 또 2, 3일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이 경제 움직임이 그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외국인들은 민감하거든요. 그러한 정보가. 아마 그래서 중국 경기가 당분간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다 보면은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 미국 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그 중국 홍콩 쪽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같이 그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항생 지수 그 저녁 5시 이후에 마감 이후에 야간장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상승을 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일 지수도 보면은 독일 지수가 뭐 요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뭐 오전에 여기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는 그 선물 시장인데 그 아시아 쪽 영향을 받아서 좀 미미하게 움직였지만 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어떻게 호전이 되는 그런 좋은 뉴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그 나스닥 시장은 정상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독일의 그 닥스 지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장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하락하고 약간씩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조금 이 모습은 예, 걱정이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하기 전에 한번 뉴스들 오늘 뭐 볼만한 뉴스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현대차에 관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보고 샀는데 현대차 주가 왜 이러나. 예, 요즘 현대자동차 그 그룹주들이 조금 이 움직임이 좀 안 좋죠. 예,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예, 이 부분이 예, 크고요. 우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그 현대차가 그 공장을 세웠죠. 그러니까 현대위아도 같이 따라가 있는데 러시아 공장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그 북경에 현대차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소성에 그 기아차 공장이 있고 그렇죠. 중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그 움직임이 없고 그 현대차 쪽이 현대차의 그 내부적인 요소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 그 외부 환경을 볼 때 현대차 주가들이 힘을 받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아마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그 저의 의견은 그 지금 외부 환경, 현대차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안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이러한 게 있어요.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 성큼 정부 민간 투자 장려해야. 네. 이렇게 뭐 예. 여기 민간 주도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도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 산하 가칭 국가우주청을 설치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러한 뉴스가 있어요. 그 윤 당선자가 그 인수위에서 그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에 그 설립할 것이 유력하다. 뭐 유세할 때 그 경남 지역 그 공약으로 항공우주청 설립을 제시했었다. 예,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에서 학자도 불을 지피고 언론이 또 받아서 불을 지피고 또 언론이 이렇게 또 윤 당선자가 이렇게 이런
이 공약을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불을 지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그 뉴스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남기 국제데이터정책위 신설 연간 20조 이상 재정 투자 3년간 20조 이상 재정 투자. 예. 정부가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DNA 여기서 DNA가 우리 생물학적인 DNA 용어가 아니고 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 주식들이 또 움직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부 정책을 잘 보면서 그 관련된 그 주식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 진입을 하느냐, 매수 진입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조만간에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주가 분석을 주식을 좀 찾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그 종목 리뷰를 짤막하게 한번 해볼게요. 세트레가이 뭐 뉴스도 나오고 분위기 자체가 슬슬 이제 뉴스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테마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주가 분석할 때 그 기술적 분석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이 120일 이평선이 그 저항선이 된다고 했죠. 그 이게 정배열일 때는 120일 이평선이 그 지지선이 되고 이 역배열일 때는 이제 저항선이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121평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꼬리를 들고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그 LX 하우시스에서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121 이평선을 뚫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그 건설 호황이라는 그러한 그 이슈가 없으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취해요. 그럴 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 아마 이제 수렴을 한다 그러죠. 이제 21이평선과 61이평선이 지금 수렴을 한 상태고, 다시 이제 21평선 올라가고 121평선 내려오도 만나는 자리, 이 두 선이 또 수렴을 하는 자리에서 수렴 다음에 확산이죠. 확산이 아래로 확산되느냐, 위로 확산되느냐. 근데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로 확산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러한 얘기죠. 현대제철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좋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튀어올라 줬죠. 튀어올라 줬지만 이게 121평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뻗고 올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역시 현대제철 역시 그 건설 호황이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렴하는 절차, 횡보를 하면서 121평선이 지금은 그 하방을 우하향하고 있는데 점차 이제 평행으로 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또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한 모습을 따라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제가 볼 때 뭐 여기까지는 45,000원, 201 이평선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고요. 세트레가이는 지금 이슈 자체가 오늘 뉴스를 나온 것을 보면은 그 좀 테마를 좀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200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비록 많이 갖고 계시든 적게 갖고 계시든 200일 이평선 가까이 가면은 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반은 지금 뭐 항공우주청을 그 신설하고 막 그러기 시작한다면은 그 누리호 테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테마의 힘이 커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한번 나머지 반은 좀 길게 갖고 가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 이 정도만 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